추천을 언제 할 것이냐를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 애견 프로파일이 생성되거나 수정될 때도 레커멘데이션이 벌어져야 될 거고, 뭐 야간에 뭐 밤 12시에 그때마다 뭐 추천이 업데이트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하나 생성될 때 그때도 새로운 상품이 이제 입고됐을 때도 이게 각 애견에 대해 가지고 프로필에 대해서 레커멘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상품 바운드 컨텍스트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데스크립션 이렇게 넣어서 자동으로 제너레이트를 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그렇게 해봤고요. 이 레커멘드라고 하는 이 팔러시가 이제 로직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추천 제품을 이제 등록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이벤트나 애견 프로파일에 대한 이벤트 그것을 이제 받아서 애견 프로파일이 이제 이 추천 상품을 이제 레커멘데이션하는 로직을 담당하는 이제 부서겠죠. 이 팀은 이제 추천 로직에 대한 것만 이제 고민을 하는 팀인데 이 팀이 이제 참고 정보로 갖고 오는 것들이 애견 프로파일에 대한 변경이나 생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을 이제 어트리뷰트를 갖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이제 갖고 올 거고 초기에 생성하면 이 어트리뷰트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그리거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레커멘데이션을 이제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상품이 추천되었을 때, 상품이 새롭게 입고됐을 때도 그때도 레커멘데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제품 추천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 애견 프로파일에 대한 것들을 전체를 조회를 하는 거를 레커멘데이션이 벌어질 때 조회를 그때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회를 얘가 그때그때 하겠네요. 그죠?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이 조회를 그때그때 조회를 또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get으로 리퀘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이제 보면은 이 레커멘데이션 쪽에 이제 코드를 좀 봐야 되겠죠. 뭐 이런 오류가 나는데 이 오류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제 프로덕트 레커멘데이션을 이제 하면은 이쪽 이 팔러시에 돼가지고 팔러시 핸들러 쪽에 이제 보면은 각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레커멘드를 하는 거를 이렇게 각자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프로파일이 생성될 때, 뭐 프로파일이 수정될 때, 그때도 이 레커멘디드 프로덕이라고 하는 어그리거트의 레커멘드라고 하는 그 어그리거트를 호출을 해줄 텐데, 어그리거트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레커멘데이션을 밤 12시에 할 때,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 생성될 때, 바뀔 때, 그 다음에 상품이 생성될 때, 각자 로직을 이런 데다가 이제 집어넣으라는 뜻인데, 그쵸? 이때 이제 우리가 이 get을 해야 되겠죠.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그에 대한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패턴으로 페인 클라이언트 같은 걸 써서 이 프로파일을 그때 조회를 해줘야 됩니다. 이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성이 일단 여기 안 돼 있네. 백엔드에. 백엔드 부분에서 여기에서 레커멘데이션을 할 때 이게 이제 도메인 로직이기 때문에 이 속에다가 이제 뭐 구현을 해도 되겠지만 이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get profile이라고 하는 커리포 어그리거트를 해서 싱글 리절트를 내뱉게 이렇게 만들고 파라미터는 id를 넘겨볼게. 이렇게 쿼리를 만든 다음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에 대해서 그 어떤 지금 소스 코드가 생성이 안 되니까 생성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다음에 이쪽 거를 보면은 그거를 만든 것 같은데 엑스터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그래서 펫 프로파일을 얻어오는 서비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펫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올 수 있는 뭔가 페인 클라이언트는 생성이 됐는데, 그죠? 이걸 그냥 불러다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다 연결해 주는 것까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recommended product라고 하는 여기에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생성을 안 해줬지만 external이라고 하는 이제 껍데기는 만들어 줬어요, 그죠? 파르시 핸들러 쪽에서 이렇게 get 프로파일을 할 수 있는 그 샘플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이 recommend에다가 아마 만들면 이 가져온 이 프로파일이 아마 pet 프로파일이 되겠죠. 결국 이걸 쓸 것 같으면 여기로 이제 우리가 얘는 이제 게이트웨이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게이트웨이 패턴으로 이제 이 서비스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 그 클린 아키텍처에서는 게이트웨이 패턴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갖고 온 그 펫 프로파일을 이벤트 뒤에다가 같이 이렇게 넘겨주게끔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2시에 뭐 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특정 프로파일을 갖고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얘는 12시에 할 때는 전체를 다 갖고 와야 되죠. 한 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get 프로파일을 한 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싱글이 아니라 멀티플 리절트로 해서 ID를 넘길 수도 있고 ID를 안 넘길 수도 있겠죠. 전체를 다 갖고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전체를 다 갖고 올 수도 있다. API로. 전체를 갖고 온다. 전체를 갖고 오면 양이 너무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CQRS로 자기 이제 이 제품 추천 쪽에다가 자기가 로컬 DB에 이렇게 그냥 어그리거트로 해서 펫을 내가 필요한 프로파일만 나의 데이터로 쌓아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혹은 이 두 개의 제품 추천과 애견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분리하지 않는 게 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어그리거트를 이 한쪽으로 집어넣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get 호출을 지금 여기는 이제 서비스와 서비스가 나뉘어져 있는 형태고, 나뉜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서비스 자체를 그 페인 클라이언트가 아닌 그 로컬 호출을 통해서 그냥 바로 DB에서 갖고 오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이 두 개의 걸 합친다라고 하면 합쳤을 때 알아서 로컬 객체로 이거를 생성해주는 템플릿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상의 설계가 하나로 로컬 객체를
호출을 할 때와 원격 객체로 호출할 때 그 게이트웨이 패턴 자체가 프록시로 로컬 호출과 원격 호출을 알아서 이 거리가 멀면 원격 호출로 만들어주고 이걸 두 개가 같은 곳에 있다면 하나로 호출되게 하는 것도 좋은 구현체가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분리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만약 그렇게 만든다라고 치면 애견 데이터 관리와 제품 추천 간에는 데이터의 참고가 매우 밀접하다라고 봤을 때 이 펫 프로파일을 이렇게 퍼넣는 것도 방법이죠. 생성될 때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복제본으로 이렇게 퍼넣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 싱크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뭐 굳이 이렇게 우리는 초기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굳이 거의 같은 내용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제품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 안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우리가 리팩토링을 바꿔보죠. 이렇게 얘를 좀 넓히고 제품 추천 안에 들어있던 이 어그리거트들을 안쪽으로 그냥 넣어볼게요. 넣고 얘를 12시 될 쪽으로 자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품 추천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애견 관리와 함께 같은 도메인에 있는 게 응집도상 나을 수도 있다. 데이터에 대한 참고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건 설계하기 나름일 텐데 일단 초기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이런 설계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약에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제 사실은 요 내부에서는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이 오류가 좀 많이 나는데 저 오류 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내부를 직접 호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얘가 생성을 할 때 내부에 있는 쪽의 연결은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할 필요가 없고 이 그 엑스터널이라고 뭐 나오되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우리가 여기도 엑스터널 이렇게 되는데 얘 엑스터널이 아니죠 사실상. 이 선 때문에 엑스터널이라고 생성이 되는데 그렇게 템플릿을 만들지 말고 얘는 그냥 서비스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캣 프로파일 그냥 서비스겠죠. 그래서 도메인 상에 여기 뭐 물론 샘플 코드로 생성이 된 거죠. 팔러시 핸들러에 이벤트가 여기 애견 프로파일이 생성이 됐을 때 get 프로파일 이렇게 한다라고 치면 내가 예를 들면은 애견이 하나가 등록됐을 때 레커멘데이션을 한다. 그거는 이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벤트를 내가 퍼블리시해서 다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카프카를 통해서 일종의 제시도 액션을 그냥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벤트가 퍼블리시된 거를 여기서 받아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퍼블리시된 이벤트를 로컬 커맨드 저 이벤트로 이렇게 스프링 내에서 스프링 그 스케줄링을 통해 가지고 그걸로 이벤트를 그 퍼블리시 시키고 그냥 내부에 로컬에서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그 이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미들웨어에 의해서 이 이벤트가 소실되지 않고 관리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건 카프카를 그냥 통해서 얘가 같은 프로세서상에 있지만 JVM상에 있지만 같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너무 바보스러운 거죠. 이거를 직접 이 원격 객체를 호출한다는 거는 프록시 객체를 호출한다는 거 요거 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현은 그것도 이제 선택을 딱 하면 이 리퀘스트 리스판스의 코드가 딱 위치하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whenever 펫 프로파일이 생성될 때마다 레커멘데이션을 할 건데 그거를 이제 펫 프로파일을 그냥 로컬에서 이렇게 갖고 온다. 여기에 pet profile created 여기에 이제 id가 들어있으니까 id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이 pet 프로파일을 갖다가 자, 이 정도는 직접 유저가 코딩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 이벤트로 이렇게 넘긴다고 봤을 때, 이 펫 프로파일을 굳이 불필요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자기 걸 호출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여기에 생성된 여기에서 생성되었을 이 external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매핑을 여기 보면 페인 클라이언트 이렇게 돼 있지만, 로컬로 갈 때는 이 페인 클라이언트를 쓰지 말고, 그죠? 쓰지 말고 이 펫 프로파일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get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을 그냥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들어서 해주면 되겠죠. 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와 아까처럼 바운드 컨텍스트가 분리됐을 때 생성하는 코드를 좀 다르게 해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가 이제 뭐 로컬 괄호 해가지고 로컬 호출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분리하냐 합치냐에 대한 이 그림상의 정보를 우리는 획득을 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스프링 템플릿이 조금 더 지금 내가 하듯이 이 작업이 돼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직접 코딩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직접 코딩을 그냥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그 중간에 커밋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머지가 잘 안되는 분들은 중간에 커밋을 중간에 해주면 머지가 충돌이 나지 않고 머지가 되겠죠. 자, 이제 머지가 됐을 겁니다. 됐죠. 그럼 이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펫 데이터 매니지먼트 쪽으로 다 옮겨갔어요. 아까 펫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 코드를 내가 다 삭제를 해버렸는데 얘 혼자 남아있네. 혼자 남아있어요. 이쪽 안쪽으로 다 옮겨갔을 겁니다. 이제 펫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코드가 펫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게 여기 같이 이제 펫 프로파일 관리와 함께 같은 바운드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요거는 잔재하는 이유가 아마 내가 아까 수정을 좀 했던 게 있어서 그런데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external이라고 하는 쪽에 pet profile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external을 호출하지 말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합쳐져 있지만 나중에 또 분리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선택 옵션을 항상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요거를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지금 로컬 호출로 우리가 빼버릴 겁니다. 빼버릴 거지만 나중에 이게 또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돼 있지만 아까 원래처럼 분리가 될 때는 또 원격 호출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얘는 얘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pet profile service info 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얘는 사실상 여기는 엑스터널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엑스터널은 아닌데 얘의 implement pet profile service가 될 거고 이 서비스는 사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가는 게 맞죠. 이 엑스터널이라고 하는 이 표현 대신에 이거를 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바꿔버릴까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한다고 봐야 서비스 레이어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냐 서비스 레이어냐? 그냥 이 서비스 레이어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서비스 레이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엑스터널이라는 표현보다 아예 그냥 서비스라고 정해버리면은 해피가 될 거지. 여러 가지 해피가 될 것 같고 여기 여기서 이제 리파지토리를 갖고 와야 되겠죠. 여기는 로컬 오토야 이거 뭐 좋은 방식은 아닌데 펫 프로파일
리파지토리. 갖고 와서 여기서 리파지토리 get find by id는 되겠죠. 그래서 리턴. 있으면 계시고, 있으면 리턴해주고,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인딩이 지금 안 되죠? 스콥 내에 들어가지고 만약에 있으면 얘는 펫 프로파일로 리턴되고 프로파일은 펫 프로파일입니다. 서비스에는 펫 프로파일. 이게 서비스에 불필요하게 생성이 됐어요. 이게 로컬 객체할 때 이게 필요가 없죠. 로컬에 들어갔을 때. 얘가 도메인을 갖고 우리가 왜 놨어? 여기에 있는 리턴 타입의 펫 프로파일 같은 건데 펫 don't compatible 여기 있죠. 여기도 도메인에서 이게 로컬일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야 된다. 로컬일 때는 그렇지. 이렇게 못 담죠. 이게 이제 일종의 어나니머스 클래스 안쪽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걸 밖에 걸로 리턴해봐야 이 펑션 안에서 리턴이 돼버리는 거고 담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좋은 방법 없을까요? 좋은 방법. 자, 뭐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렇죠?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로컬에서 그냥 곧바로 얻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external service 네. 서비스가 아닙니까? 서비스 맞잖아요. 이거 뭐 이름 잘못 생성해줬네. 이게 지금 프로파일 서비스, 펫 프로파일 서비스, get 프로파일 서비스가 이것도 템플릿이 잘못됐네요. 저는 만들 때부터. 이 서비스를 내가 바꾼 거 제외하고 아까 원래 엑스터널일 때도 이거 잘못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생성. 그래서 프로파일이 크리에이티브 됐을 때 요 부분에 프로파일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얻어낸 게 이제 펫 프로파일이겠죠. 그래서 펫 프로파일 크리에이티브 get id로 이제 얻어내면 잘못 생성됐고 얘는 get 프로파일 맞아. 프로파일 서비스 get pet 프로파일 맞잖아. 뭐가 잘못됐지? get pet 프로파일인데 이거 아예 뭐 전체적으로 뭔가 잘못됐네요. 메소드명도 틀리고 추천된 여기다가 두 번째 아규먼트를 이제 넘겨주고 여기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메인 객체 안에는 가능한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로직에 대해서는 자기가 순수성, 도메인 순수성을 위해서 안 갖고 있는 게 좋고 이 내부에서 물론 저 서비스를 바인딩해서 서비스 펫 프로파일 서비스를 통해서 곧바로 얻어낼 수도 있겠죠. 레커멘데이션 하다 보니 다른 데 걸 얻어야 되거나 그런 로직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적으로 이걸 뭐 처음부터 주입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서 직접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이 펫 프로파일에 맞춤화해서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를 여기서 검색해야 되겠죠. find by 해가지고 뭔가 추천을 하는 로직이 여기 이제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 로컬에 있는 이 레퍼지토리는 상품 추천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게 또 문제네요. 여기서 또 상품에 대한 정보에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보니까 여기로 응집도를 줬더니 또 얘가 프로덕트 상품에 대한 정보도 또 갖고 있어요. 이게 세 달을 집어넣기에는 그럼 이게 다 그냥 모놀리스 큰 모놀리스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얘는 그냥 호출을 할까요? 원격 호출을 이렇게 선은 연결됩니다만 코드가 생성 안 되므로 상품에 대한 거를 여기서 자 응집도가 어디가 높다고 봐야 돼요? 상품 추천이라고 하는 게 상품 정보 자체에 또 응집도가 있고 애견의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응집도가 있는 모델이죠. 근데 상품만 관리하는 측면과 애견의 데이터만 관리하는 측면에 봤을 때는 그것들하고 또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이 추천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원래대로 해놓고 원래대로 분리를 하고 애견 데이터와 상품 데이터를 내가 필요한 상품 추천에 관련된 정보로 그 레커멘데이션 서비스가 그 데이터를
매번 동기화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까 중간에 이야기했던 방법처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처럼 상품 정보를 매번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읽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견의 프로파일이 바뀔 때는 상품을 그때 읽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품이 바뀌었을 때야 물론 여기서 이벤트를 받아서 그 해당 건만 확인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그때 로딩한다, 대충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추천 제품, 할 만한 제품에 대한 그 특성이라든지 그 제품과 매핑을 하기 위한 뭔가 그 추천용 DB를 그때 쌓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같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추천 제품은 여기로 매핑된 것이고, 여기에 추천할 만한 상품에 대한 것을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나는 아마 두자고요. 레커멘데이션용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좀 두자.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정보하고 미리 뭔가 상품이 추가될 때마다 어떤 그 추천하기 좋은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 작업을 여기서 좀 하자. 그러면 좀 말이 되겠죠. 이쪽 도메인에다가 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 이제 아이디는 프로덕트 아이디에다가 매핑을 그냥 시켜서 둔다고 보고, 이 아이디가 프로덕트 아이디로 매핑 시킨다고 보고, 이게 어떤 레인지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어떤 애견의 프로파일 중에서 예를 들면 엘러지의 취약점이라든지 그죠? 엘러지 관련된 엘러지에 대한 뭔가 엘러지에 뭔가 서로 간에 뭔가 간섭이 있다, 간섭이나 엘러지에 영향도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여기 이제 추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엘러지를 유발 가능하다. 유발 가능하다. cause of allergies. 말이 되나? 뭐 뜻만 통하면 되죠. 얘를 이 제품이 추가될 때 그때 얘를 쌓자는 거야. 애드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하는데 언제? 상품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 그러면 여기 인그레디언트가 있다고,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프로덕트에 뭔가 뭐 저게 있겠죠. 그 재료 인그레디언트가 있을 거예요. 인포메이션에 이게 추가될 수 있다. 여전히 그 제품 뭐 저렇게 해가지고 튀어나오네. 인그레디언트. 추천이 된 걸 보고 그냥 따라 해보죠. 제품, 성분이라는 게 나는 필요하다. 여기 이렇게 생성해 줬는데 나는 이거 못 쓰고 성분. 됐죠? 성분이 하나 이상. 여기 성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디스플레이 네임, 이거 한글로 그냥 아예 만들 거네. 저 영문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밸류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이름과 어마운트 실수 얼마나 들어갔느냐, W 잡아야 되나? W 잡았어요. 인그레디언트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성분 이렇게 할 수 있죠. 인그레디언트는 컴포지션을 항상 가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컴포지션이에요. 결국은 일단 N이고, 인그레디언트 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됐죠. 모델링 잘 된 것 같고요. 여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여기 반영이 성분 아까 없앴던 게 그냥 그대로 살아있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어쨌든 여기 클릭했을 때는 보입니다. 지금 반영 안 되는 문제이고, 이거 수영시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 들어갔을 때 다른 데 껴 있는 연결선이 있을 때 삭제를 해줬고, 업데이트 안 됩니다. 리프레시 하면 되네요. 이게 챗GPT로 생성시킨 모델에 대해 가지고 반영 안 되는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커밋을 좀 해주고, 매번 이 모델에 있는 거를 커밋을 제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모델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여기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지금 다시 정리했습니다. 또 오류가 나는 이유가 여기 changes에 대해서 그때 커밋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반영이 됩니다. 닫아주면 쭉 반영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추가한 내용은 그 상품에 대한 레커멘더블한 그런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어그리거트에 추가가 됐어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이제 이 파더시 핸들링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상품이 하나가 추가됐을 때 그때마다 add product 프로파일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해요. 이유가 왜 뜨지? 디플레이 똑같은 게 추가됐다. 프로덕트 크레디트 이게 또 있나요? 얘가 생성됐다고? 아닌데? 한 개밖에 없는데? 뭐 오류 아닌 오류를 내뱉은 것 뿐이고요. 그냥 자동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프로파일 크리에이티드 될 때 레코멘데이션을 여기서 이제 해야 되겠죠. 할 때에 얘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레코멘데이션을 할 때 내가 필요한 게 펫 프로파일 그 추천강의 다른 어그리거트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또 갖고 와야 되거든요. 다른 어그리거트의 데이터를 또 상품들, 그러니까 지금 이 펫 프로파일을 봤을 때 이 펫 프로파일 안에는 이런 게 있겠죠. get allergy를 봤더니 for each 하나의 allergy에 대해서 뭔가 저촉이 있느냐, 어떤 상품들 중에서 저촉이 없는 것들만 예를 들면 추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품 리스트를 다 일단 쭉 다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이 recommend라고 하는 이 액션을 하기 위해서 상품에 대한 서비스가 내가 지금 필요하다.
프로덕트 프로파일 리파지토리가 나는 필요하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 로직, 도메인 로직이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럼 얘는 리포지토리 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얘를 리포지토리에서 전체를 다 갖고 온다고. 전체를 find all 해가지고 all so for each 해가지고 그럼 이게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 프로덕트 프로파일에 get possible allergies를 봤을 때 지금 이 allergy와 같은 네임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for each. 그죠? 점 네임이 possible allergies 아니죠.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고 possible allergies가 아니고 이게 지금 뭘 어떻게 하냐. 잠깐. 인그리디언트를 필드명을 왜 내가 헷갈리게 했을까? 프로덕트 프로파일에 프로덕트 프로파일 allergy 들어가는데 아까 인그리디언트로 내가 만들었는데 펫 타입이 왜 저기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사실일까요? 펫 타입 왜얘 지금 꼬여버렸어. 이게 아닌데 꼬여버렸어요. 이게. 이쪽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그죠? 아까 내가 여기 분명히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를 않았는데 지금 꼬여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왜 펫 타입이 나오고 possible allergies라고 하는 게 아니라 ingredient만 나와야 되는데 이 펫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이건 넣은 적이 없는데 아까 long만 넣었고 그냥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죠?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밸류 오브젝트로 다시 ingredient라고 한번 ingredient가 하나 이상이 이제 있을 거고요. 여기에 ingredient는 name 아까 다 만든 거였는데 이게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를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됐어요. 인그리디언트는 컴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거란 말이죠. 이건디 왜 저렇게 됐을까? 다시 커밋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꼬였지? 이거는 크리티컬 하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네, 이제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이게 리프레시 하면 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리프레시 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꼴만한 이유를 뭐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꼬여서는 안 되는데 이게 왜 전혀 관계없는 매핑이 아까 됐었는지 일단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한 다음에 이런 로직을 제가 이제 작성하다 말았는데 해놓고 커밋은 하지 않았고 디트를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좀 바뀌었겠죠. 자, 이런 건 없어요. 있을 수 없죠. 그러면 get ingredients 재료를 먼저 쭉 찾아가지고 이 각 재료에 대해서 for each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ingredient 하고요. ingredient에 대해서 이 알러지가 지금 포에 포가 들어갔는데 get name 해가지고 get code 해가지고 얘가 하여간 알러지가 커접을 하냐 이 인그리디언트에 돼가지고 이 알러지가 그 로직은 뭔가 펑션이 있어야 돼요. 펑션이 causable 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여기에 알러지에 로직을 한번 넣읍시다. causable from 이 ingredient에 돼가지고 ingredient get name 뭐 혹은 이 ingredient 그대로 넘겨보죠. causable 해서 만약에 if 자 이 도메인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causable ingredient 하다면 얘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터 아웃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각 프로덕트 프로파일에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만 그냥 다 담는 걸로 그냥 한다고 치면 커저블이 아니면 그냥 여기다 그냥 무식하게 리스트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다. recommendations 그냥 하고 리스트 이렇게 그냥 담았다 볼게요. 리스트를 그냥 이 recommendation에 add product profile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recommendation을 이 펫 프로파일에 대가지고 그냥 저장한다고 보면 이 하나의 프로덕트 recommendation을 recommended product를 이 아이템이 된 example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매번 추가해버려도 되긴 하겠네요.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for each로 recommendations for each recommendation 돼가지고 recommended product를 하나를 만들어서 프로덕트에 set 왜 이런 게 들어있어요? recommended product 이라고 하는
추천 제품의 젠더 프로덕트 preferences 다 들어있는데 프로덕트 타입 프로덕트 타입 여기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그냥 넘긴다고 보고 프로덕트 타입에다가 레커멘데이션에 들어있을 get 아이디 아이디는 아마 롱형일 거예요. 이거 to 스트링으로 그냥 바꿔서 넣는다고 프로덕트 타입이 프로덕트 아이디로 그냥 매핑 시킨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recommended product의 set 뭐죠? 펫 프로파일 아이디 이 펫 프로파일 pet profile ID with the recommendation에 포함된 get 아하 이 recommendation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요때 그냥 해주는 게 맞겠구나 지금 보니까 recommendation 이렇게 되면 되고 이렇게 되고 recommended product가 들어가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recommendations 이 프로덕트를 이때 애드 해놓고 한 번에 DB에 넣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고 얘는 프로덕트 프로파일 아이디를 넣고 얘는 프로파일 얘는 프로파일에 get 아이디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그런 다음에 얘는 자 여기서 기본 필터링 얘는 를 가진 그 재료가 들어갔으면 기본 필터 아웃 필터를 그냥 필터 아웃이 말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더 선호도가 높은 걸 여기서 또 찾아야 되겠죠. 그 작업을 뭐 1, 2, 3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뭐 세 번째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추천된 결과만 여기 남다고 이 레커멘데이션에 결국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 레커멘데이션들만 저장이 되면 되는 것이다. 로직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is causable이라고 하는 이 value 오브젝트의 중요한 도메인 로직을 우리는 또 부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create 메서드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제 잘 짜야 되겠죠. 어떤 인그레디언트에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내가 여러 엘러지들이 있을 텐데 그 엘러지들을 나중에 이 밸류 오브젝트를 뭐 이렇게 다층 구조로 그 엘러지의 유형별로 해가지고 그 상속 구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이 커저블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그 다양성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이 인그레디언트의 이름하고 이 이름에 이 엘러지의 이름에 저 인그레디언트가 뭐 포함됐는지 뭐 이것만 가지고 한번 그냥 단순 로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그레디언트의 get name me 이 지금 현재 엘러지의 get name에 포함되냐 contains 엄청 무식한 코드 로직 같지도 않은 코드지만 and ingredient의 get amount가 어느 정도 좀 양이 많으냐, 양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이거는 이제 룰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그러면 얘는 커저블 하다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다 이렇게 그냥 단순 로직을 그냥 넣겠다. just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유비쿼터스 랭귀지에서 중요한 식별된 부분이다. 이거는 직접 여기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도 그러니까
allergy라고 하는 여기에 메서드로 operation의 어떤 타입 is causable 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라미터로 파라미터로 ingredient라고 하는 게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죠? 이 표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코드를 보면 이렇게 생성을 해주나 모르겠어요. 뭐 생성 중인지 표시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네. 기다리고 나오면 닫고 볼게요. 닫고 생성을 시켜보면 얘가 뭐 비슷하게 또 메서드를 그 알러지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아마 만들지 싶은데 알러지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여기 파라미터 부분이 빠져버리네. 불린데 이게 뭐 이렇게 객체형이 리턴됐고 저런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는 직접 그냥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메인 코딩도 어느 정도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니? 자, 그 다음에 이 팔러시 핸들러가 그래서 여기에도 이 레코멘드를 호출할 때 저것도 하나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프로덕트 프로파일 리파지토리 또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어차피 있거든요. 주입을 시켜줍니다. recommended product이라고 하는 그 어그리거트의 이 로직을 이제 응집을 시켰고, 이 어그리거트 입장에서는 이 이벤트와 펫 프로파일, 어느 펫 프로파일이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전체를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이 로직에 디펜던시를 넘겨줬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넘겨줬다. 그래서 레커멘드를 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일단락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프로파일에다가 리파지토리에다 등록을 쌓아두는 뭔가 로직이 있을 텐데 그건 여기죠. 아까 whenever product created 되면은 add product profile 하는 요 로직을 작성을 좀 해줘야 되겠다. 여기는 단순히 이제 add new item 하는 로직이니까 여기를 살려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건 필요 없고 찾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product created 됐을 때 그 상품에 들어있는 내가 아까 추가한 거는 저거죠. 그래요. 여기에다가 내가 추가를 해줬잖아요. 지금 내가 기억력이 완전히 그냥 제로인데 그렇지. 여기죠. 여기 저게 합쳐진 아까 저게 짬뽕된 이유가 어쨌든 요거는 이제 외부 객체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프로덕트 크리에이티브에 이 이벤트 안에는 이벤트 안에 이벤트 이거 했을 때 이거 지금 또 꼬여버리네. 이벤트에서 add 했을 때 중복이 여전히 중복이 생기고 있어요. 삭제를 해야 되는 데스크립션. 머니가 또 사라져 버리고. 싱크 하니까 이제 또 추가됩니다. 이거 머지 하는 것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덕트 크리에이티드 됐을 때 그 프로덕트 크리에이티드의 get ingredient를 내가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코드에 반영이 안 되죠.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방금. 다시 한번 푸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다시 가져올게요. 컴플렉트 나면은 아까 내가 커밋을 안 했어요. 어디에 컴플렉트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받아도 될 것 같고, 지금 어느 클래스인가요? 펫 프로파일. 펫 프로파일에는 기존에 있던 게 맞죠? 알러지 디테일 그리드가 맞는 거예요. 내가 수정한 게 맞죠? 내가 수정했던 게 맞는 거니까. 커런트 change를 accept 해야죠. get name 있고, 알러지의 네임 필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죠? 이게 지금 불안하네요. 이 부분 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러지의 네임 부분이 뭐 하다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이게 있던 거죠. 이게 또 왜 사라져 버렸을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네임 필드가 사라져 버렸는데 여기 그냥 알아서 추가를 해줄게요. 하고 그 다음에 commit. 자, 받았어요. 받고 다시 click.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이버지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드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펫 타입, 펫 프로파일에 펫 타입이 없는데 이거는 제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펫 프로파일에 펫 타입 자체가 근데 아예 사라져 버렸네. 펫 타입 클래스를 어쩌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저기서 삭제했더니 여기도 삭제돼버렸네. 그죠. 아까 저기 다른 쪽에서 삭제를 했는데 여기가 삭제가 돼버렸어요. 펫 프로파일에 왜 인그레디언트가 들어가나요? 여기 보면 이게 두 개가 다른 클래스인데 프로덕트 프로파일하고 같은 클래스로 지금 식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어그리거트가 다른 어그리거트인데 여기에 들어있던 아까 펫 타입이 사라져버리고 여기 또 인그리디언트가 들러붙고 이걸 삭제하면 또 여기 있는 인그리디언트가 삭제될까 걱정인데 일단 삭제 안 된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원래 펫 타입이 있던 게 지금 사라져버렸죠. 원래 펫 타입이 있었어요. 수능 씨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추가를 해줬습니다. 펫 타입이 추가됐니? 추가됐습니다. 문제네요 이거.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거 지금 내가 리프레시 하면은 또 그럴 것 같은데요. 펫 타입 이제 지금은 이렇게 지금 현상은 제대로 된 것처럼 나오지만 이 두 개가 같은 것처럼 지금 편집이 되는 이상한 문제가 생겨났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못 쓰죠. 이렇게 되면 못 씁니다. 크리티컬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고
인시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어디 갔어? 오류가 났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류 메시지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오류인지. 뭐라고 쓰는데? 뭐, 뭐, 뭐 빨간색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지금 봐야 되니까 한번 검사해가지고 볼게요. 저걸 위로 밀면서 좀 사라져버렸어. 볼 수가. 리프레시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하면 돼. 자, 이게 이제 제대로 돼 있고 여기에 아까 만들어놨던 인그리디언트 안 사라졌고 이제 제대로 됐어요. 그래. 다시 미스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텐데. 됐어. 오, 준비했어. 자, 이거 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이거? 자, 그다음에 다시 기풀. 자, 컴플리트. 다시 생겼어요. 컴플리트. 자, 하나씩 봅시다. 얘는 펫 프로파일이니까 알러지가 나오는 알러지 그리드 디테일 그리드가 나오죠.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니까. 여러 개인데 내가 이거 새로 그리면서 한 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게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시 보고 있고 알러지스 어소시에이션이 아니고 컴포지션이고 여러 개다. 다시 바꿔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아까 삭제가 돼버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난 기존 거를 유지를 하는 게 맞고요. 인커밍 체인지에서 뭔가가 여기가 사라지는 인커밍 체인지는 얼러지 디테일 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펫 프로파일 그레이드에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죠. 얼러지는 네임이 있어야 되고 펫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에 인그레디언트는 사라진다. 근데 이 파일 자체를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하던데요. 이건 또 뭐지? 엑스터널에서 펫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죠. 네. 자, 저 의사결정들을 기억을 잘 시켜야 됩니다. 다시 커밋을 했고 커밋이 잘 된 거겠죠. 자,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도 컴플리트가 또 생겼습니다. current 기존 거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넘버로 됐어야 되고요. 거의 같은데 그리드 디테일 엘리지스 이거 잘못된 거죠. current 현재께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수정 어차피 템플릿 어제 이야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얘가 이제 아까 하다가 만 것은 그 이거죠. 팔러시 핸들링에 패스
하우스 핸들러에 프로파일 추가하는 거 요거 아까 하다가 끝났어요. 자, 어쨌든 프로덕트 크리에이티드를 여기로 이제 넘겼는데 들어가 보면은 프로덕트 크리에이티드에서 아이템 프로덕트 프로파일에다가 set ingredient를 내가 프로덕트 크리에이티드에 보면 ingredients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재밌는 것이 오브젝트가 그냥 리턴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보내는 쪽은 이 pet ingredient 그러니까 프로덕트 크리에이티드에서 자기는 이렇게 갖고 있지만 이걸 받는 쪽에서는 이 인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객체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객체가. 물론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어찌 이름이 같이 돼 있지만 다른 도메인에 있는 그 외계어라는 거죠. 외래어. 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그 스톡으로 받을 때는 그냥 오브젝트로 받았어요. 받을 때. 여기서 생성해준 코드에는 그냥 오브젝트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외래에서 온 바운디드 컨텍스트에서 넘어온 모든 객체를 내가 다 클래스로 매핑시키기가 어렵기도 하고 외래에 있는 그 도메인에 대한 복잡성이 전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저걸 오브젝트로. 엑스터널이 아니고 여기서 받을 때 pet product created라고 하는 걸 받을 때는 그냥 이걸 인그레디언트를 오브젝트로 받았어요. 근데 이게 받을 때 사실은 좀 이렇게 받는 게 좋죠. 오브젝트 받기보다는 맵 리스트 이렇게 받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맵 리스트로 내가 이걸 좀 수정을 해가지고 받을 때 그냥 오브젝트 받는 게 맵의 리스트의 맵으로 그러니까 맵의 리스트로 내가 받아서 처리를 한다면은 적어도 이 인그레디언트 각자에 대해 가지고 뭔가 자 이거를 매핑을 한번 시켜볼게요. 각 인그레디언트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값이 이제 그 밸류가 되니까 리스트로 온 것을 매핑시켜서 각 그 인그리디언트 하나는 인그리디언트에 대해서 이 인그리디언트는 이제 맵으로 만들어져 있을 건데 이거를 리턴하기를 자 먼저 맵으로 해서 얘를 저걸 바꿀 겁니다. 이 객체를 먼저 set ingredient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프로덕트 프로파일에는 리스트로 된 인그리디언트 이 자체 이쪽 그러니까 이쪽 도메인 펫 데이터메인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쪽의 인그리디언트 객체이고 지금 외래에서 온 그 프로덕트 크리에이티드에 달려 있는 인그리디언트하고 호환이 당장은 안 됩니다. 그 호환을 시켜주는 작업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온 거에서 이 뭐야 그 자바 7에서부터 포함된 맵 리듀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에서 얘가 리스트로 바인딩 됐을 것이므로 맵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이 넘겨온 인그레디언트는 그냥 맵으로 됐죠. 맵. 이 맵하고 저 맵하고 다른데 맵으로 돼 있으니까 얘를 인그레디언트로 좀 바꿔볼게요. 인그레디언트 얘는 프로덕트 도메인에서 온 거고요. 인그레디언트는 new ingredient라고 하는 걸 내 쪽에서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니까 좀 내리고 만든
이렇게 set name 이름이 ingredient from product라고 하는 건데 얘는 그냥 맵이에요. 맵이기 때문에 이게 name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올 수가 없고 ingredient set amount 어마운트 했는데 이 어마운트에 들어있는 이 값이 알아서 롱형으로 잘 들어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넘어오는지는 나중에 디버그 걸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return ingredient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매핑은 잘 될 텐데 스트림으로 바꿔가지고 스트림 프로세싱 set name 뭐 스트링일 거예요. 스트링이라고 보고 캐스팅을 그냥 이렇게 그냥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amount는 더블 is 더블. 자, 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엔티 커럽션 작업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게 이 도메인 로직에 들어간 게 맞느냐?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고민인데 이게 도메인 코드 안에서 엔티 커럽션이 갑자기 이제 발생을 했는데 프로덕트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외래 이벤트에 대한 이 파싱을 여기서 갑자기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이 프로덕트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이 외래 클래스에 대한 이 인그레디언트 값을 나에 맞는 값으로 바꿔주는 뭔가 코드를 다른 쪽으로 빼놓고 다른 레이어에서 관리하도록 해주는 게 맞느냐. 이 코드 이게 이 코드가 단순히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 도메인 전문가가 읽을 수 있는 코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코드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매핑을 했으면 그 결과가 스트림으로 나왔고 그래서 얘를 as 리스트로 바꿔야 되죠. 리스트로 collect를 씁니다. collect를 써서 매파를 다시 시켜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collect를 시킨다. 어떻게 시켜? collectors to list 투리스트를 시킬 때 투리스트로 시켰어. 컬렉터라고 하는 이거 없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 된겨? 오케이. 이거네요. 이게 지금 엔티 커럽션 작업이라고요. 이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set ingredien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프로덕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프로덕트 프로파일 안쪽에다가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때 생성이 돼야 되는 것이므로 생성을 하자. create constructor로 생성을 시켜버리고 그 속에다가 얘를 일단 이렇게 담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기는 존재해요. 그나마 좀 낫죠. 이거 대신에 이건 개발자
혹은 이 그 외부에 있는 이 인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외부 이 객체 외래 객체가 바뀔 때마다 손상되기 쉬운 코드가 유입됐다. 그래서 이거는 팩토리 패턴으로 밖으로 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팩토리 패턴으로 밖으로 다른 쪽에 인프라 쪽으로 빼든지 팩토리 패턴으로 그게 더 낫겠죠. 지금은 일단 이렇게 그냥 놔두겠습니다. 귀찮아서. 자, 요렇게까지 일단 했어요. 네.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